네, 시장을 이겨냅니다. 테마별로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연말을 앞둔 코스닥 시장 대응 전략 관심주 알아봅니다. KTB 투자증권 김재윤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시면 이제 코스닥 중심으로 중소형주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코스닥 시장 흐름부터 보죠. 이제 수급이 사실 좀 더 약합니다. 외국인들, 기관들이 맞습니다. 코스닥 팔고 있고 연말이면 이제 대주주 양도 차익 기준 강화에 따른 매도세가 구조적으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연말 흐름들은 일단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역사적으로나 네.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나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는 코스닥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그 대주주 양도세 이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도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급적인 면이나 여러 제도적인 면이나 좀 되게 부진한 시점은 사실이고요. 지금 뭐 지수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 뭐 실제로도 그런 현상이 보이는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덮친 격으로 그 미중 무역 분쟁 이슈까지도 이제 연내 마무리가 좀 힘들다라는 기사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사실 연말까지는 보수적인 시각으로 좀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오히려 12월 중순 이후, 그러니까 셋째 주 정도부터는 다시 사모으는 전략이 좀 맞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어쨌든 뭐 시장에서는 대형주에 대한 뭐 삼성전자, IT 관심이 있습니다만 네. 중소형주들도 또 나름 이제 테마를 형성하면서 네. 꽤 한쪽 시장을 차지합니다. 이제 그쪽이 이제 신약 바이오가 꺼진 측면을 중소형 바이오주들이 좀 왔고 네. 폴더블 관련된 이제 부품주들이 또 따라왔고 OLED 소재 장비 이렇게 순환매가 돌아갑니다. 지금 말씀 드린 것들은 근거가 좀 충분히 있는 것인지 순환매 양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지금 테마 순환매가 올해 굉장히 코스닥 시장의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의 연초에 이제 5G로 시작을 해서 그렇죠. 네. 거의 제가 대충 그냥 추산만 하더라도 25개가 넘는 테마가 올해 연간으로 산재를 했고요. 거의 한 달에 한 2개 정도씩 계속해서 테마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폴더블이 최근에 부각을 받으면서 빠르게 오르다가 또 다시 또 조정을 또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저는 테마 순환매장은 총선 전까지는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는 이유가 역대 2000년 이후로 진행이 되었던 총선, 5번의 총선 전후를 이제 살펴보면은 실제로 코스닥 지수의 의미 있는 상승과 하락은 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반면에 월 거래대금 자체는 총선 전 3개월이 총선 후 3개월보다 월등히 좀 높은 경우를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고정된 상황에서 이제 거래 대금이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테마 순환매장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테마 순환매장은 계속 이어지나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좀 더 주가 측면에서 좀 안정적이고 좀 중요한 팩터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올해도 제가 이제 코스닥 종목들 실적을 정리를 하면서 좀 살펴보니까 대략 1분기, 2분기 매출의 영업이익이 연속으로 상승한 기업들이 대충 한 280개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의 수익률을 살펴보면은 연간으로 30% 정도 이제 육박합니다. 평균 수익률이 30% 육박한다는 건 굉장히 좀 엄청난 거고요. 그래서 시장이 연초 대비해서 이거 오른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30% 정도 아웃퍼폼을 했다라는 거는 좀 굉장히 실적이 주가에 주는 그런 좀 중요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테마 순환매가 계속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 테마를 좀 실적과 연관을 줄 수 있는 그런 테마에 좀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연초에 좀 달렸던 5G나 아니면 뭐 OLED, 폴더블 이런 쪽을 집중하는 게 낫지 않나. 오히려 최근에 좀 부각을 받았던 팽수라든지 정치 테마 이런 쪽보다는 좀 실적 가시성이 보이는 테마에 집중하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네. 팽수가 그렇게 인기라면서요. 이렇게 많이 또 마케팅에도 이용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네요. 이제 테마주로 접근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실적이 뒷받침되느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되는데 실적과 사실 거리가 멀면서 최근에 이제 급등 급락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부분 또 관심 있는 쪽이 정치 테마주잖아요. 네, 내년 이제 4월에 총선이 있고 정치 테마주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세요? 물론 높은 수익률을 기대를 할 수는 있지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 정치 테마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뭔가 좀 실적에 근거한 그런 네. 실적에 근거한 그런 테마를 정리 한번 해보죠.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 네. 가장 최근에 좀 부각을 받았던 폴더블이 네. 있을 거고요. 이제 네. 지금 뭐 현재 진행이기 때문에 폴더블이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네. 제가 뭐 OLED 쪽도 충분히 부각을 받았고, 5G 같은 경우에도 예. 좀 슬로우해졌다라고 시장에서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있고. 어쨌든 예. 기대감은 아직 살아 있는 예. 부분이고요. 그리고 언제나처럼 연초에 다시 다가오는 또 바이오 부분도 어쨌든 장기적인 성장 그림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구체적으로 조금 지금 말씀하신 근거를 바탕에 깔고 연말까지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스몰캡 몇 종목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좀 두 종목을 준비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 테마에 엮일 수가 있고 플러스해서 실적까지 가시성이 좀 보이는 종목들 네. 두 종목을 좀 준비를 했고요. APS 홀딩스 그리고 다날 두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APS 홀딩스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는 이제 소부장이라고도 그러죠.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관련주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회사는 그 OLED 증착 공정의 필수 아이템인 FMM을 이제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는 FMM을 일본 DNB랑 토판으로부터 이제 100% 수입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뭐 글로벌 시장 100%를 일본 업체가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회사가 지금 FMM 국산화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꽤 진행은 많이 된 것 같아요. 지금 파악이 되는 바로는 공장 증설 자금도 마련을 한 걸로 좀 공시가 나왔고요. 여러 가지 정황상 굉장히 좀 FMM의 국산화 진행률이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APS 홀딩스 다시 소부장 관련해가지고 사실 기업들 선정이 연말에 있습니다. 12월쯤에 이제 정부가 지원하는 소부장 관련 기업, 강소기업 이제 선정이 되고 나서 다시 이런 소재 국산화 이슈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연초 대비한 테마로 APS 홀딩스 실적 가시성까지 보이는 회사로 이제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다날입니다. 다날은 이제 휴대폰 결제 업체이고요. 제가 이제 포인트로 말씀드릴 부분은 암호화폐 부분이에요. 다날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체 코인을 가지고 자체 결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편의점이나 이런 10,000개가 넘는 가맹점에서 다날의 페이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다날을 이 시점에 암호화폐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통 연말 연초가 또 암호화폐 또 지금 저는 이제 주식 시장을 보고 있긴 하지만 연말 연초는 암호화폐의 전통적인 불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좀 리브라 관련해 가지고도 이야기가 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라고 보면 연초에 암호화폐가 다시 부각을 받고 페이스북의 리브라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은 분명히 국내에서 이 암호화폐 관련된 회사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회사를 좀 찾게 될 텐데 그럴 때 다날이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실적 자체도 워낙 좀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연간으로 가져가기도 좀 안정적인 회사다 보고 있습니다. 예, 주목해 볼 만한 중소형주 APS 홀딩스 다날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시장을 이겨라 KTB투자증권 김재윤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수가 좀 밀렸는데요. 지수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초반에 이제 어제 낙폭이 좀 과했다는 거에 대한 반등이 좀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코스피가 15포인트, 코스닥이 7포인트, 대략 0.71%까지 조금 더 밀려갑니다. 역시나 뭐 수급상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게 부담입니다. 오늘 하루도 뭐 긴장하면서 끝까지 봐야겠네요. 출발 마켓 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